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여권 자유도 세미나에서 태국 외교관이 한국 여권을 조롱하며 폄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발표된 세계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2위, 태국이 66위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후 독일 공항에서 벌어진 입국 심사 현장에서 한국 외교관은 30초 만에 통과한 반면 태국 대표단은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한국 여권의 진짜 위상은 무엇이고 태국 외교관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리사 블룸입니다. 워싱턴 DC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28살 직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국제 여권 자유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각국 외교관들로 가득했고 저는 태국 대표단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상당히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국기가 작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런 다자간 회의에서는 늘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태국 외무부 주재관인 깐짜나 리타야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첫인상은 상당히 강렬했어요. 고압적이면서도 어딘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깐짜나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대화 시간에 깐짜나가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이 여권 순위가 높다고 난리더라고요. 깐짜나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관심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여권이 일본이나 독일 수준은 안 되잖아요. 깐짜나가 계속 말했어요. 그저 아시아에 부풀려진 이미지 같은 거 아닌가요? 미디어에서 과대 포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의 여권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깐짜나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외교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애매하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미국 여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왔거든요. 깐짜나는 제 반응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여권은 아시아권에서만 통하는 지역 권력일 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선 그런 여권, 별 감흥 없어요. 실제로 태국 여권도 아시아에서는 나름 인정받지만 서구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미국 여권이 제일 강하지 않나요? 이 말을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도 모르면서 함부로 동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깐짜나는 제 말에 크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미국 여권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파워의 상징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순위가 높다고 해도 그건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세미나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여권 현황과 비자 면제 협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도 깐짜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 여권이 그렇게 약한 건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일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묘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철한 성격의 저로서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깐짜나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무난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때로는 진실보다 화합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미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깐짜나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옆에 다가온 깐짜나의 표정은 더욱 비웃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정확한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발표 들어보니까 한국 대표가 자국 여권 자랑하더라고요.
깐짜나가 말했어요.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한국 여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한국 대표의 발표는 사실 상당히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깐짜나의 강한 어조에 눌려서 선뜻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작은 마찰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저는 애매하게 답변했어요. 사실 한국 대표의 발표 내용 중에는 꽤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현황이나 전자여권 기술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깐짜나의 분위기가 너무 강했어요. 한국 여권은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깐짜나가 계속 말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진짜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세계 최강 여권이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깐짜나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외교부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세부적인 여권 순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태국 여권은 어떤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깐짜나의 반응을 보면서 태국 여권의 실제 위상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깐짜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태국 여권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깐짜나가 약간 방어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과대포장하지는 않죠. 한국처럼 언론에서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깐짜나가 한국을 비판하면서도 자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여권 정책과 비자 면제 협정에 대해 발표했어요.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 깐짜나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이 과대평가된 건일까요? 그런데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톤이었거든요. 특히 유럽 대표들이 한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의 질서 의식과 국가 신뢰도가 높아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깐짜나를 슬쩍 쳐다봤어요. 깐짜나의 표정이 약간 굳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그런 평가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갈 즈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깐짜나의 말과 다른 나라 대표들의 평가가 너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최신 순위 발표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세계 여권 순위에서 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위였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93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이 위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이 한국이 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뉴스 사이트들도 확인해봤어요. 모든 곳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순위 평가 기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당황했어요. 어제 깐짜나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거든요. 분명히 깐짜나는 한국 여권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깐짜나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한 말인가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 여권의 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 결과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여권 순위를 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태국의 순위였어요. 태국은 66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엄청난 차이였죠. 저는 그 순간 깐짜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깐짜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한국을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급히 세미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세미나가 계속되기 때문이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깐짜나를 찾았습니다. 깐짜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깐짜나 씨,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깐짜나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깐짜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뉴스 말씀이세요? 깐짜나가 반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느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헨리 여권 지수 순위 발표 말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깐짜나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깐짜나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수치일 뿐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깐짜나의 말에 더 이상 납득하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연히 동조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여권이 정말로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대표들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휴대폰을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깐짜나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 것을 봤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유럽 외교 포럼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저는 우연히 한국 외교부 국장인 이한솔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아침에 본 뉴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여권이 정말로 세계 위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깐짜나의 반응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외교관인 이한솔이 여권만 보여주고 거의 즉시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간단한 확인만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와, 정말 빠르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받았거든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박 장소 등등 꽤 자세한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전체적으로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한솔은 정말로 30초 만에 통과했어요.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거의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바로 입국 허가를 내줬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한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입국이 정말 빠르셨네요. 이한솔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여권 덕분이죠.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어요. 이한솔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깐짜나가 한 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 여권이 서구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독일 공항에서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태국 대표단은 아직도 별도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깐짜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아직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대조적인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다른 승객들의 입국 과정도 관찰해봤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정말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봤어요. 젊은 커플부터 중년 부부, 심지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간단한 확인만 받고 통과했습니다.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자세한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질문도 많이 받고 서류 확인도 꼼꼼히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직접 목격하니까 한국 여권의 위상이 실감났어요. 5분 정도 지나서 깐짜나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깐짜나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심사 오래 걸리셨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깐짜나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몇 가지 질문 받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깐짜나의 목소리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깐짜나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나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의 차이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저는 우연히 로비에서 이한솔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 이한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공항에서 본 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배웠던 마리사 블룸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한솔은 신문을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미국 외교부에서 오신 분이시죠? 이한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요. 이한솔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노력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한솔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입국 도구가 아닙니다. 이한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국제 신뢰, 국민의 질서의식, 전자여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신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신분증 같은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나라의 종합적인 국가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한솔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한국 국민들의 해외 체류 시 법 준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체류나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서 각국에서 신뢰하고 있어요. 이한솔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여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랐어요. 여권 하나에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니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한솔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각국에서 한국 국민들을 신뢰할 만한 여행자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깐짜나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깐짜나는 한국이 과대 포장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태국 같은 나라와 한국의 차이가 궁금했거든요. 이한솔은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해외에서의 행동과 국가의 신뢰도예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이한솔의 품격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깐짜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3개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솔이 답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에도 몇 개국과 추가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이한솔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꾸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질서의식, 정부의 외교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 구축이었죠. 저는 이한솔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솔의 설명을 듣고 나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거든요. 정말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다른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입국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해서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끝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외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면서 옆에 있는 한국인 전용 통로를 지켜봤어요. 젊은 대학생부터 중년 사업가,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을 때 심사관이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박 장소 등등 꽤 자세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0분 정도 걸렸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미군 파견자, 외교관, 일반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한국의 입국 절차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은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공정하고 빠르고 공항 시설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한솔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국가 신용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과 서비스의 문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궁금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효율성이 정말 높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에 기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까지 말이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의 질서 의식과 효율성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잘 지켜요. 미국에서 온 영어 교사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 규칙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한솔이 했던 설명이 떠올랐어요. 한국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법 준수율이 높다는 것이 이런 국내에서의 질서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 여권 신뢰도의 근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여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 국민성, 시스템,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가 모두 반영된 종합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깐짜나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종의 영상 일기를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권을 그저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 깐짜나와 나눈 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쉽게 깐짜나의 말에 동조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가진 편견과 무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의 여권은 그 나라의 역사가, 질서가, 국민이 만든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한솔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분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설명이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향해 진솔하게 말했어요. 국민 개개인의 해외에서의 행동, 정부의 외교 노력, 기술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제 관계가 모두 반영된 것이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목격했던 장면들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중하게 입국 절차를 마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신뢰 구축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표면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이해 없이 남의 말에 쉽게 동조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깐짜나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이 저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여권은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어요. 그 작은 책자 하나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 문화, 국민성, 기술력, 외교 능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까지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 친절한 공항 직원들,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진 이한솔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여권의 위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 여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을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깐짜나도 참석했어요. 저는 깐짜나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다른 나라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사람도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깐짜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안도감을 느꼈어요. 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신용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여권 순위나 각종 국제 지표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유럽 대표들은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 더 연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여권 순위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 정책, 국제 협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까지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제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어요. 제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국 외교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방문 일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메일의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출장지는 서울입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전에 저라면 한국을 그저 여러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배우고 싶고 협력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근거와 이해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에요. 이번 한국 여권에 대한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성찰과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존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